주식 투자 15 불황기를 견디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 숨쉬는 전쟁터에서 준비 없이 시험 삼아 약간의 실탄만 가지고 소총을 들고 나간다면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고요. 물론 아직도 하이에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하이에나들을 무시하고 고고히 불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의 기술을 철저히 학습하고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만장자의 꿈 1편부터 읽어가세요. 부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백만장자가 되자 편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1년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유혹하는 경제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황기를 견디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기대려는 경향이 한층 강해진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람들은 조금만 값이 오르면 팔고 싶어 안달이 난다.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험 부담 때문에 이익을 빨리 회수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다. 잃고 있을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금만은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다. 벌 때는 확실성을, 잃을 때는 가능성을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책 중에서 마음을 유혹하는 경제의 심리학, 니온 게이자의 신문저, 일본 최고의 경제신문, 1885년 7월 창간, 경제 분야의 독보적인 기사와 논설, 칼럼 등으로 유명함. 이 책은 2003.8부터 2004.6까지 야마자키 히로시, 미야케 코지를 비롯 11명의 경제 전문 기자들이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주목받은 행동경제학 이론을 토대로 사례를 집중 취재해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절찬리에 연재된 경제학 컬럼임. 행동경제학이란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심리이므로 인간 심리를 알아야 경제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다. 는 새로운 경제이론이다. 프롤로그 19세기 말 군중심리를 쓴 프랑스의 심리학자 구스타브 르 봉은 인간이 개인일 때와 집단일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고했다. 소비자 심리, 경영자 심리, 기업 심리 등 이들의 심리가 서로 뒤얽혀 축적된 것이 경제의 근본이 된다. 그 토양 위에서 시장의 흐름이나 유행이 생겨나고 국가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소비자는 자기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물건을 사고 투자가는 분위기의 행방을 주시하면서 돈을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기 잣대가 있다. 쇼핑을 할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TV를 볼 때도 무심코 마음속 잣대를 들이대며 무언가를 판단한다. 그러나 마음속의 잣대는 길이나 폭이 아메바처럼 자유롭게 변화한다. 때문에 현재 경기가 어느 수준인지, 그 수준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새로운 국면은 언제 오는지 등의 해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난다. 실적이 좋은 회사의 주식은 상승한다. 경기가 좋은 나라의 통화는 인정받는다. 이처럼 당연한 듯이 보이는 명제인데도 때로는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은 항상 이성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경제는 바로 이들 인간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역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다만 마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경제의 법칙이 보일 것이다. 제1장 소비자는 누구인가? 1. 소비자는 누구인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가장 비합리적인 사람들. 그들은 순간순간 변하고 변덕이 쭉 끓듯하며 모호한 안개처럼 금방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춰버리기도 한다. 슈퍼마켓에 들어선 고객은 들판에서 사냥감을 쫓거나 남성, 식물의 열매를 찾는 여성 원시인들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보인다. 본능이다. 소비는 더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무언가를 구입한다는 단순한 경제행위를 넘어섰다. 자기 표현의 수단이나 문화행위가 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쇼핑을 한다. TV 다음으로 좋아하는 레저가 쇼핑이다. 어떤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이 선호하거나 열중하고 있는 가치를 타인에게 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것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나 기능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물건을 사는 행위는 우울함을 달래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며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 행위는 고도로 복잡한 심리적 활동이다. 소비심리학자에 의하면 진열대 앞에 선 소비자의 의식 상태는 베타 모드로 들어간다고 한다. 명료한 판단력이 가능한 평상시의 알파 모드에서 약간 몽롱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물건이 발견되면 동공이 확대되고 눈꺼풀을 자주 깜박인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오래전 인간이 생존을 위한 단순한 행위는 고도의 심리적 반응을 동반한 문화 행동이 되었다. 소비자는 기업에게는 왕이지만 마케팅의 피해자요, 희생자이기도 하다. 소비 행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결정되는 때가 더 많다. 정작 소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소비자 자신일지도 모른다. 슈퍼마켓 진열대 앞에 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 분명히 자신이 장바구니에 넣은 물건이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 물건을 샀는지 대답할 수가 없다. 2. 안정이 최고인 시대 불안 심리를 자극하라. 경제는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확실성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확실성의 효과, 리스크 깊이 경향. 반대로 더 큰 손해를 입더라도 잃지 않을 가능성에 더 집착한다. 갬블적 인지 성향. 즉, 이익을 볼 때에는 확실한 것을 선호하지만 손해를 볼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한다. 이익에 대한 심리적 이미지와 손해에 대한 심리적 이미지는 상반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는 것은 1000명의 힘을 모은 것과 같다. 주식이 상승 국면에 들어갔을 때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정작 하강 국면에서 파는 일이 많다. 의심이 되면 팔아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는 투자자들은 안정으로의 도피가 한층 두드러진다. 특히 오랜 불경기를 지나고 있다면 아무리 경기 회복이라고 떠들어대도 반신반의할 뿐 더욱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공무원 시험과 복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불황기를 견디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기대려는 경향이 한층 강해진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람들은 조금만 값이 오르면 팔고 싶어 안달이 난다.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험 부담 때문에 이익을 빨리 회수해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다. 잃고 있을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금만은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다. 벌 때는 확실성을, 잃을 때는 가능성을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임대 커튼, 날씨 마케팅으로 불안을 치유한다. 불안 심리 치유가 안 되면 이용하라. 오늘이 마지막 반짝 세일 특별 할인 등은 오늘 아니면 똑같은 물건을 이 가격에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물건을 사게 하려는 것이다. 커니먼 교수의 이론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또 한 번 속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의 소비 습관에는 경제적 동물이라는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보험과 도박은 같다. 통계적으로 보면 경마는 매출의 70%가 참가자에게 돌아가고 보험은 매출의 40%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무엇이 더 나쁜가? 3. 반드시 사야 할 이유를 팔아라. 소비자는 변명과 구실을 찾는다. 자신을 위한 포상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 열심히 고생하는 내 자신에게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비싼 가격에 구입을 망설였다가도 자연스레 지갑을 연다. 불황이라고 지갑을 꼭꼭 닫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쇼핑 욕구가 쌓이게 된다. 이때 소비자는 소비에 동반되는 죄의식을 떨쳐낼 이유를 무의식 중에 찾게 된다. 변명하려는 마음이 소비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해당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그럴싸한 이유와 핑계 구실을 찾는 것이다.
물건이 아니라 핑곗거리를 팔아라.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정작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필요보다는 욕구에 의한 소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는지, 왜 이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실이 만족되는 순간 소비가 발생한다. 쇼호스트가 왕새우를 소개하면서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친구나 가족들과 제대로 식사해 본 적이 언제인가. 이 기회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람들을 불러서 싼 가격에 푸짐하게 왕새우 파티를 하는 건 어떤가? 왕새우 준비해놨으니 몸만 오라고 해보라고 구실을 제공하면 삐딱하게 쳐다보던 사람들도 생각지 못한 핑곗거리가 생긴다. 즉, 소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소비를 발생하도록 하는 법을 찾은 것이다. 질서는 가게들의 공통점 직감 마케팅. 전 상품의 30%에서 40%가 마지막 한정품이라는 편말을 써놓고 어수선하게 상품을 쌓아 올려 소비자가 찾기 힘들게 하기도 하고 매일 진열 장소도 바꾸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카트를 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며 보물과 같은 상품을 찾아 헤맨다. 발견하면 다음에 오면 아마 팔리고 없겠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연다. 불안 심리를 구실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금밖에 살 수 없다. 오픈 기념 한정판 세일. 이런 물건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 일본 유수의 인재로 구성된 드림팀이 개발한 부지. 소비자들은 무의식 중에 재빠른 자만이 살아남는 의자 뺏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동경제학에서는 직감이 소비 행동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며 이 직감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 행위를 가장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심리적 요인이다. 모든 소비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 행동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소비 품목의 확률이나 손해 득실을 일일이 계산하다 보면 날이 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름의 공식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면 매진 상품 인기가 있다. 분명 좋은 상품임에 틀림없다. 라는 등식이다. 물론 그 예상이 틀릴 경우도 있다. 아니 많다. 희소성을 강조한 세븐일레븐 물가. 불황과 무관하게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업체, 편의점. 이 업체는 가격인하나 염가 세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타겟책으로 고안해낸 것이 PB 상품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더 이상은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갑을 열지 않자 이곳에서만 살 수 있다 는 희소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세븐일레븐의 PB 상품은 비싸다. 그럼에도 가격 인하도 없고 세일도 없다. 고객은 오히려 안심하고 구매를 하게 된다. 기업들은 장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불황이 길면 길어질수록 소비자의 마음 한 구석에는 절약 피로가 쌓이게 된다. 이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 가격에 사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으며 자신을 납득시킬 변명이 갖춰지면 지갑을 열게 된다. 4. 축제 기분에 휩싸인 무의식 쇼핑 함부로 동참하면 지갑을 빼앗긴다. 게이오 백화점에 몰려든 여성 팬. 2003년 한신 타이거스가 우승하면서 게이오 백화점에서 팔던 투러키라는 봉제 인형이 품절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투러키는 한신 타이거스의 상징인 캐릭터 인형이었는데 우승에 들뜬 한신 여성 팬들로부터 귀엽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부활했다. 이 같은 현상은 리그 우승을 향해 질주하던 한신 타이거스의 인기를 반영, 이와 보조를 맞추려는 군중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덕분에 평소 10%에 불과하던 여성 고객 비율이 40%로 껑충 뛰었고 매장 면적을 2.5배로 확장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사회 흐름에 맞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심리를 동조행동이라고 한다. 좀처럼 다시 오지 않을 축제라 나도 함께 참가해 한껏 기분을 내고 싶었다. 단지 관련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이들의 팬에 살짝 동참한 것이다. 거리를 달군 붉은 악마의 경제학 동조 현상. 백화점의 시식 코너 군중 심리와 동조 현상. 매출의 30%를 부담하나 매출 차이가 7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사회다. 때문에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자신은 A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변 사람 모두가 B가 맞다고 하면 금세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동조 현상에 대한 연구는 1951년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실험이 유명하다. 이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을 좇는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동조 심리가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낳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이 같은 결과로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밝고 즐거우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의 장을 원한다. 축제를 향한 갈망은 어렴풋이 버블의 전조를 띠고 있다. 소비자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거품지대는 어쩌면 새로운 동조 행동의 발화점일지도 모른다. 5. 비교 심리를 이용하라. 가격을 사수해야 하는 이유. 가격 파괴의 득과 실. 싸게 팔면 더 잘 팔릴까? 세일 브랜드? 노 세일 브랜드?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습관이 되어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구조가 바뀌어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서로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을 유혹하는 경제의 심리학 2편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